공정한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. 이재명 후보는 공공부문으로부터 적정임금제 도입, 근로감독 강화를 내세우고 있고요. 또 윤석열 후보는 획일적인 52시간제 도입 반대, 또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 조정하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으로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묶어서 살펴볼까요? 네, 이 공약이 왜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그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한국 사회에 이제 두드러진 노동 형태가 바로 간접 고용과 비정규직입니다. 이런 파견, 용역 등 간접 고용에 대한 중간 착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적정 임금제와 근로감독 강화가 제시되었습니다. 그 적정 임금제라고 하면은 이런 건설이라든가 이런 하도급 가정에서 노동자 입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이제 적정 임금을 금액 이상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. 이건 2019년 1월에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건설 공사할 때 실제로 해본 정책입니다. 근로감독 강화가 되게 중요한 게 사실 노동 관련 다양한 법규들은요. 기존에 있는 것만 지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는데 이재명 후보의 공통적인 공약들이 있습니다. 이 굳이 노동 말고도 억강부약의 기치에 따라서 법을 안 지켜서 특히 서민들에게 피해를 보면 더 이제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근로감독 강화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어떤 사업주에게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경찰을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더 사법적으로 더 엄정하게 하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전반적인 어떤 기조입니다. 네, 법을 4번이나 어기신 분이 법을 꼭 지켜야 된다 하시는 건데 소구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저희 52시간 제도나 최저임금 제도에 대해서 그런 제도들이 과연 이게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노동자들이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학자들이 그냥 책상머리에서 내놓은 대안을 문재인 정부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다. 그러니까 특정 다양한 산업 분야나 다양한 지역에 대한 고민이 부재했기 때문에 저희 이 52시간하고 최저임금 이거로 인해서 추가 고용이 발생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아직 딱히 검증된 게 전혀 없습니다. 그래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에 대해서 그 업종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차등화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할 것이고 또 기준이 꼭 주 단위가 아니라도 뭐 월, 분기 단위가 될 수 있도록 좀 유연하게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으로 네. 보고 이 있습니다. 52시간제 관련해서는 발언이 좀 적절치 않아서 여러 비판도 받기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예. 그런지 충분한 검토와 물론 공무원분들이 근로법에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긴 합니다.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격리시설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 주 100시간 넘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그런 분들마저도 사실 이 특수한 상황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것,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은 100시간에 대한 논란은 좀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. 네,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도 잠깐 살펴보죠. 심상정 후보는 주 4일 근무, 또 원청이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고요. 안철수 후보는 임금 명세서 공개, 수수료율 명시를 주요 내용으로 꼽았습니다. 먼저 심상정 후보의 공약부터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? 네, 일단 주 4일제 말만 들어도 좀 행복해지지 않습니까? 주 4일제의 가장 큰 좀 비판 지점은 그러면 영세한 업자들 주 5인 미만의 사업장을 쉬지 못하는 게 아니냐, 주 4일제에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심상정 후보의 주 4일제 정책은 사실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입니다. 우리가 충분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우리가 충분히 성장했다고 생각했으면 일한 만큼 쉴 권리, 우리가 적게 일할 권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이런 부분에 맞춰서 주 4일제와 함께 신노동법, 그러니까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새로운 노동법에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. 이런 큰 그림을 보장하고. 세 분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각각의 비판의 지점들이 있거든요. 네. 우선 그 근로감독 강화 부분은 사실 지금도 근로감독관이 상당히 부족합니다. 이 공무원 총액 인건비제에 대해서 손보지 않고 근로감독관을 늘릴 수 없거든요. 그래서 실현 가능한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좀 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100시간, 주 100시간 일한다고 했는데 지난해와 지지난해에 경북에서도 성주군청에서 공무원이 과로로 숨졌고 그리고 경산시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지난해에 숨졌습니다. 결국 주 52시간제의 도입 취지는
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누군가가 이 과로해서 사망한다면 과연 그 이상 일하는 게 이 자발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. 그리고 주 4일 근무제의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. 지금도 최저임금 기준인데 여기에다가 연장 근로를 해서 이 생계가 가능한 급여를 버는 사람들에게 답을 심상정 후보는 정확히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정책이 기존에 있는 노동법에 대한 이 강고한 이 적용 이후에 이야기가 되어야지 아니면 오히려 노동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만 더 벌어질 수 있다 우려가 됩니다. 네.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네,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이 수수료율 명시입니다. 중간에 이 용역 업체들이 얼마를 공제해 갔는지 명시해서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가야 될 이 돈이 가지 않거나 하는 것을 일단 공공 부분에서부터 막자.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원청과 하청기업 사이에 이 하청업체의 정당한 이윤율이 보장되고 노동자의 급여까지도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내 후보의 노동 관련한 공약까지 살펴봤습니다. 유권자들은 진정 준비된 후보를 원하죠. 하지만 어떤 후보가 잘 준비를 했는지는 공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어떤 대선 후보가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고 또 실효성 있는 공약을 냈는지 오늘 방송으로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다음 주에도요, 2022 대선 후보 청년 공약 검증 2탄이 계속됩니다.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의다른 시사토론 사생결담, 안동 MBC 사생결담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. 이번 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